자, 이제 154페이지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편이죠. 한 문제가 항상 뜨는 상입니다. 자, 공공주택의 공급이죠. 공급편 항상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공주택의 공급이다 라는 것은요, 이제 공공분양과 임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공공분양 임대 포함한 공공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선정 방법은요,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영구임대, 또 국민임대, 또요, 공공분양 다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이 경우에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임대의 조건, 영구이의 조건 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서 주거지원 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한테는 특히 우선 공급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문장 전체를 다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편은 이것만 딱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55페이지에 큰 2번 시험에 잘 뜨는 사항이죠. 공공주택의 운영관리편에서 특히 1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요, 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공공임대에서의 아까 임차인 선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유형별로 달리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고요. 이제 임대료 합니다. 항상 임대료 하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포함이 되어서 임대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공공임대에서의 최초로 정하는 임대료, 최초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밑에 나와 있지만요, 어디입니까? 밑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액 비율이 제시 안 됩니다. 최초로 정할 때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상 매년 초에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임대보증금 몇 평형은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보이죠? 근데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분납 임대주택일 때 두 번째, 세 번째 장기 전세주택 세 번째, 이것들의 최초의 임대 보증금은 적용하지 않더라. 표준 임대료 적용 안 합니다. 이 말은요, 85 초과하는 것은 큰 평수입니다. 그래서 분양조란 임대가 많이 포함되는데 달리 정한다 이죠. 그래서 지금 한남동에 가시면 서울에 한남 더힐 이 원래 분양전환 공공임대였습니다. 평수가 178 이렇게 큰 평수였습니다. 그분들 임대 보증금이 10억 이랬습니다. 이같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분납 임대 있죠. 이것은 분양 전환금을 할부로 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 보증금이 없으니까 표준 임대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장기 전세주택. 이것은 월 임대료가 없죠. 월세가 없어요. 그냥 전세 계약 방식으로만 딱 정하죠. 월세가 없으니까 이것도 표준 임대료가 아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납 임대에서의 임대료는 자, 분양 전환금을 고려하여서 장관이 따로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명칭은 똑같죠. 분납 임대주택은요, 이 분양 전환금을 보통 분납식으로 납부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섞어가지고 월세를 포함해서 따로 분납 임대주택만의 표준 임대로 따로 정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3번부터 볼게요. 3번부터 장기 전세주택은 표준 임대료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월세가 없이 전세계약 방식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럼 전세계약 방식으로 정할 때 전세금 결정은 또 시험에 잘 뜹니다. 인접하고 있는 두세 개 같은 평수의 아파트, 민간 아파트겠죠. 이것의 전세 계약금액 평균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4번을 보시면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있죠.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최초 임대료는 주변에서 받는 임대료 등의 감정평가 금액의 50% 내에서 결정한다. 3, 4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 위에 2번 가보시면은요, 최초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임차인이 동의하면 상호 전환도 할 수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임대 보증금 올리고 월세를 낮추겠다는 말이죠. 월세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도 임대 보증금 청약분, 임대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는데 임대 보증금 청약에 한도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건설 원가에서 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 보증금 합산 금액이. 이건 얘기입니다. 단지가 딱 나오면 단지 토지비가 만약에 땅 비용이 500억을 주어서 매입했습니다. 또요, 요 건축 비용도 상당히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원가를 딱 보니까 단지 전체가 만약에 건축 비용이 만약에 이것도 500억이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건설 원가는 1,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금을 빌려온 것이 얼마냐? 500억을 빌려왔다고 가정을 딱 하면 이 건설 원가인 1000억에서 기금 빌려온 금액 500억을 빼버리면 차익분이 500억이 남습니다. 이 500억 임대 보증금 다 끌어모아도 이 500억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딱 빵에다가 맞추겠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결정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5번 사항입니다. 임대료 정액이죠.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도 똑같습니다. 최초는 법이나 또는요 임대사업자, 민간 같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임대료 정액 비율은 제한됩니다. 1년에 한 번씩 5%, 100분의 5 내에서 비율이 제한되더라.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액되어진 부분 중에서 월 임대료 말고 임대 보증금 청액분은요, 이것은 1년에 3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임차인의 소득 순등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조건을 차등주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볼 것이 없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십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역시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요 민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준용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여기 3번 사항을 또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사항 보시면요. 공공임대에서는 계약서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영구임대 50년, 국민이 30년 이렇게 장기간 거주한다 해도요. 계속 계약을 갱신을 해갑니다. 2년마다 보통 계약을 갱신해 갑니다.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소득이 좋아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갱신을 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1년만 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사업자인 임대인은요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임대 업무 기간은 50년, 30년이지만 계약 중간에 계약 기간은 이제 2년 이상으로 임대 사업자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할 예정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임대 사업자인 공공주택 사업자도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분양 전환 보시면 보통 10년 5년짜리가 분양 전환인데, 이 5년짜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약 기간 2년, 두 번째 2년, 세 번째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이같이 마지막에 분양 전환되는 요 시기에는 임대 사업자인 바로 공공주택 사업자도 계약 기간을 2년 이하로 얘기할 수 있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관로 3번 보시면 재계약의 거절 편탁 보이죠. 이같이 계속 갱신을 해갈 때 임차인 상황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해봅니다. 했을 때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딱 갖추면 계약을 해지 또 중간에 그러니까 계약 갱신 거절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딴 거 말고 첫 박스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전제에서 입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나 소득이 초과됩니다. 그럼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딴 거 말고요. 5번 상이죠. 불법으로 양도나 전대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임대주택은요. 서울 경기도에 있거나 서울시의 강남에 있거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같은 평수면요. 서울시 강남에 있어도 뭐 18평짜리다. 그러면요. 임대 보증금 뭐 2천만 원에 월세 뭐 10만 원 똑같습니다. 저기 밖에 있어도.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많은 공공임대 보시면 그 애들 학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삽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주소를 놔두면서 자기는 뭐 3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에 살고 있으면서 불법 전대 가지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뭐 대놓고 뭐 전봇대에 붙여 있기도 하고 공인 중개사한테 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걸리면 다 큰일 납니다. 불법 양도 돼서는 안 돼. 이게 딱 걸렸습니다. 바로 해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분양 전환 임대 같은 경우에 임대 분양전환 하라, 신청하라, 통지합니다. 그러면 6개월 또는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돼. 그런데 신청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집을 받을 마음이 없어. 그럼 계약 해지하겠다는 것이 6번에 또 있습니다. 보시고 또 7번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책임이 없는데 임차인이 3개월 되어도 입주를 안 하셔.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을 잘 보세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하면 해지입니다. 근데 분납금은요, 3번만 안 내어도 해제입니다. 해제.
그래서 이 월 임대료는 3개월 연속 연체지만 분담금은 3개월 연체. 요 차이 나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또 10번 보시면 당연히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다른 집을 소유하시면 안 돼. 그러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소유해도 되는 경우 단서 조항이 3개와 위에 또 1개 더 있죠.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요, 집이 있는 분들도 그 고급형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상속 판결로 본인의 어사 아니고 부득이하게 집이 딱 생겼습니다. 이 경우도 6개월 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혼인 등 사유로 세대원 한 사람이 집이 딱 생겼어.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사유 발생 14일 전에 전출 신고해서 세대 분리하면 됩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 자, 공공임대도 보시면 선착순 빈 임대가 많아. 그러면 선착순만 지원하면 그 빈 임대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뭐 강남권이나 서울권에는 이런 경우 없겠지만 저기 멀리 강원도권이라든지 경상북도 저기 오지에 있는 임대가 있어. 임대 있습니다. 가보시면 빈 집이 많아. 그쪽은요,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그 인근에 일 때문에 한 1년 또 가 있는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빈 임대에 그냥 가서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4가지입니다. 4가지의 소유해도 되는 경우, 예외 경우 시험에 잘 뜰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유든 퇴거입니다. 불법으로 양도하든 전대하든 그건 뒤에 문제고, 일단 주소를 빼버리면 바로 전산에 확인 딱 됩니다. 그러면 계약지 임차인주의가 말소동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보시고요. 또 반대로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공공임대가 너무나 살기가 너무나 안 좋더라. 집에 가니까 집이 흔들리고, 집이 옆방에서 또 앞길에서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시군구청한테 확인받고 나서 인증받고 나서 나오시겠죠. 본인만의 판단은 못 하십니다. 옆방에서 시끄럽는데 이건 안 돼요. 시군구청장이 판단해서 진짜 환경이 안 좋더라, 인증이 딱 되어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상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의 책임 때문에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정도 입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해지하고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자, 157페이지를 보시면 요 갈로 4번상 중요하겠죠. 공공임대에는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뭐 30년, 50년, 20년, 뭐 10년, 5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별 문제 없는 한. 대신 사는 것처럼 해서 불법으로 양도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전제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상. 이것도 중요한 상이죠.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피의 받고 권리금 받고 털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어떤 경우냐? 1번 보시면 10년 이하 보이죠? 10년 이하 공공임대. 10년 이하는요,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우리가 민간임대일 때 다 10년이죠. 민간임대 말고 공공임대 보시면 10년 이하 대부분 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입니다. 10년 살고 또 5년 살면 내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들이죠. 소유권자 같은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 다음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피받고 양도선대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 첫 번째, 가번에 건물이나 상업이나 직업상 확인 딱 되는 진짜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다. 해서 다른 시군구로 이사 가는데 거리가 40km 이상입니다. 내가 직업상 전부 발령 때문에 전부가 났다. 딴 데 가야 되겠다. 40km 이상이야. 그러면요, 이거 또 확인하면 이전에 받은 분양 전환 임대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나번에 보시면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집이 딱 생겼네. 본인 여사가 아닙니다. 집에 산 것이 아니고 상속받았어. 또 결혼했는데 부인이 집이 있어. 그걸로 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종전에 있는 10년 이하짜리는요, 팔고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해외 이민 갑니다. 팔고 나가야겠죠? 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 이 경우도 전자나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단 보시면,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전 기관 종사자, 이게 뭐겠습니까? 세종시 등의 지방 혁신도시로 많이 뿔뿔이 가죠. 갈 때 보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혁신도시라든지 세종시 행정 복합도시에 짓는 공공임대, 특히 이 전환임대 같은 경우에 우선적인 입주권을 줍니다. 그런데 자, 집은 이미 다 완성이 딱 되어서 내가 입주자가 딱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이전하는 시점이 2025년도야. 근데 2023년도에 집이 완성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주 서울에 있다가 가야 되는데 2년 뒤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2년 동안 집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시면 전대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대차의 계약 기간은 2년 넘을 수 없다. 또 그 해당 회사가 이전했어.
이전 함행과 동시에 일정 시간 이후에 그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3개월 내에 입주를 딱 해야 된다. 3개월, 2년 다 시험에 나왔었죠. 이런 부분을 딱 보시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임차인이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퇴거한다. 자, 영구임대의 사실은 분인 게 이분이 이제 배우자가 애들과 같이 살다가 애들이 컸습니다. 이 부인께서 재혼하십니다. 그러면 부인이 임차인인데 나가시면 혼자 애들 두고 간다. 그럼 애들이 갈 데가 없어. 이와 같이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임차인 당사자가 퇴거를 합니다. 이럴 때 남아있는 식구들로 임차인 명의를 바꿔서 주고 나올 수 있다. 이 경우는 모든 데가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또 중요하니까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는 양도순대가 안 되는데 6번상 양도순대 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안 걸리면 다행인데 걸렸어. 그러면요 확인된 날부터 4년까지 입주 자격을 제한한다. 이 확인 딱 되어지면 4년까지 당신은 혜택을 받는 공공임대에 못 들어온다 라는 의미가 이게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관과 지방장들이 항상 임차인들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공공임대의 매각 제한 하면서 박스 하나 보이죠? 참 중요하죠. 바로 우리 공공임대의 임대 의무 기간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분도 되어 있으니까 잠시 10분을 쉬었다가 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